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에서 국제지재권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피터 경섭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휴대폰 시대에 정말 최강자였던 노키아가 과연 이제는 없어진 옛날의 공룡이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국내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그 어떠한 부활을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 9월 13일에 전 세계 모바일 관련 산업들이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폰 시대의 글로벌 최강자이었던 노키아의 모바일 기기 제조 사업을 총 72억 불에 인수한 겁니다. 이 빅딜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72억 불 매입 가격 중에 22억 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에게 향후 10년 동안 지불하는 특허 로얄티라는 것입니다. PC의 OS가 주 사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의 특장점이 아닌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를 매입했는데요. 전 세계 모든 ICT 기업들이 갖지 못해서 안달인 특허는 노키아한테 남겨놓고 향후 10년 동안 22억 불을 지불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글로벌 IT 공룡들의 암수를 이해하시려면 양사의 지난 몇십 년간의 흥망성쇠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노키아는 1987년 세계 최초 휴대폰인 시티만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미카일 고르바체프가 헬싱키에서 시티만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통신부 장관에게 통한 사진이 외신에 보도되어 고브라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0년대까지 노키아의 심비안 O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OS였습니다. 2007년 4사분기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폰이 11.9%, 블랙베리가 10.9%, 심비안은 62.5%라는 부동의 일이었습니다. 한데 애플이 2008년이 되자 아이폰 3G를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심비안의 그 시장 점유율은 말할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노키아가 심비안을 오픈소스로 전환했지만 2009년 4사분기 심비안 OS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46.1%, 1년밖에 안 됐습니다. 20%나 추락을 합니다. 한편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로 ICT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늦게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뒤늦게 모바일 OS 개발을 하겠다고 박차를 가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만의 HTC를 필두로 연이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과 특허 라이센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OS가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있는데 왜 HTC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OS 기반 기기 제조사들이 특허를 라이센스를 맺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그 모토로라의 모빌리티 특허를 구입해서 이를 활용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구글의 그 전략이 틀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모바일 OS의 공동 개발자 및 판매사로 삼성전자를 지목하고, 양사는 2011년 9월 28일에 서로에게 상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특허 라이센스를 맺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OS 개발은 계속 실패하고요. 급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하니까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 진입한다고 생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그 특허 라이센스는 무효라며 로열티 지불을 거부합니다. 이제 여기서 모바일 기기 제조 사업 매각 전후에 노키아가 걸은 행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노키아는 2009년부터 아까 이 심비안 OS가 급격히 하락한 게 2008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해인 2009년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자사의 특허권 행사를 합니다.
그 예로 노키아는 2009년 10월에 애플을 특허 침해로 제소를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2년 후에 애플은 노키아에게 특허 침해 배상으로 6억 불을 일시 지불하고 러닝 로얄티 지불도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 라이센스를 안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애플이 노키아와 양사의 특허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게 됩니다. 자, 2012년이 되자 또다시 노키아는 HTC의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가 노키아의 특허 50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애플이 삼성전자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재권, 이 의장, 그다음에 디자인 특허, 이런 그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말한 개수가 13개였습니다. 근데 HTC를 상대로 제소한 노키아의 특허가 50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HTC와 블랙베리 그리고 뷰소닉을 특허 침해로 제소합니다. 이 소송들의 대부분의 피고들은 이미 로열티 지불을 하는 합의를 했거나 앞으로 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13년 6월 글로벌 특허 괴물 중에 하나인 아카시아가 그 자회사인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스 이퀴먼트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아니라 노키아의 특허를 가지고 LG전자, 헨텍, HTC, GTE, 블랙베리를 특허 침해로 제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노키아의 특허 라이센싱을 하는 계약을 2차례나 맺습니다. 이러한 노키아의 공격적인 특허권 행사 결과 현재 노키아는 그 특허 수입으로서, 특허 로얄티 수입으로서 약 100여 개의 실시권자에게서 5억 유로씩 매년 받고 있으면서 이 특허들의 평균 유효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3.8년인데요.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일시불로 노키아의 특허를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22억 불 라이센싱을 특허 로얄티를 주면서 라이센싱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 제조 판매가 그들의 특장점이 아니고요. OS와 그 OS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개발사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OS 시스템, 모바일 OS 시스템을 양분하고 있는 iOS하고 안드로이드 O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들만의 모바일 OS가 필요한 거죠. 그러던 차에 노키아가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리고 노키아가 자기네 모바일 OS를 심비안에서 윈도우 폰 OS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공생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의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OS하고 iOS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양 OS 기반 기기의 그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의 국제통상위원회의 수입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수입 침해품이 국내 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국내 산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국제통상위원회 수입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국 내 모바일 기기 제조 사업이 필요했고, 그 결과 돈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 양 OS에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노키아의 모바일 기기 제조 사업을 인수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침해 피의자, 특허 침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침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제소를 하죠. 근데 역제소를 한다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특허권자도 니네들도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것인데, MP, 특허 비실시 업체의 경우에는 특허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제서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 대리를 해줄 수 있는 MP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기존의 이러한 소송 대리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해서 했었고요. 근데 이 방법이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산업호선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효율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키아가 뭐 5, 60년, 60년, 70년 뭐 굉장히 오래 존재했던 그 노키아가 iOS하고 안드로이드 OS 기반 기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를 해준다면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되겠죠. 이제는 MP 사업으로 돌아선 노키아가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허들은 모든 실시권자들에게 공평, 합리 그리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하는 프렌드 적용을 받는 표준 필수 특허, 스탠다드 에센셜 패턴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프렌드 규정에 따라서 특허 로열티를 첫 번째 특허 로열티를 많이 받아야 향후 다른 실시권자들에서 특허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2억 불씩 지불하겠다는 로열티는 노키아에게는 향후 고액의 프렌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키아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현재 미국에만 약 16,000개 특허하고 4,500개의 출원적인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만 개의 비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3,000개는 4G LTE 기술,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죠. 가장 핫한 ICT 기술인데요. 이 4G LTE 기술의 필수 특허로 평가되고, 이 노키아의 LTE 기술은 표준 필수 특허의 약 1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키아는 지난 2008년에 퀄컴하고 향후 15년 동안 퀄컴의 4G LTE 표준 핵심 특허들을 향후 15년간 크로스 라이센싱을 했습니다. 근데 퀄컴의 이런 표준 핵심 특허는 전체 관련 특허의 약 13%를 차지하니까 결국 노키아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침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4G LTE 특허는 전체 특허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거대한 ICT 특허 공룡인 노키아가 모바일 OS의 최강자로 부활을 노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럼 이 두 회사가 뭐를 하겠어요? 노키아는 당연히 특허 갖고서 수입 극대화를 하려고 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의 OS를 사용하게끔 모든 그 모바일 기기 회사들, 자기네 그 윈도우 OS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을 죽이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사는 모바일 ICT 제품으로 기술 기반 수출 주도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국제 특허 분쟁, 모바일 OS 관련 분쟁,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기기 제조 사업 부분 매각 사실을 발표한 노키아가 향후 그들이 주력으로 하겠다는 사업 3가지를 발표합니다. 첫째는 1994년 6월에 특허 우선위를 가지고 있는 무료 지도 및 GPS 서비스인 HERE 사업. 이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과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Search and Advertising, 조사와 홍보로서 이 주수입원을 갖고 있는 구글의 가장 큰 제품인 지도 사업과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둘째, 이들이 그 주력하겠다는 사업은 노키아 솔루션스 앤 네트워크스 디비전의 통신 인프라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스, 개발된 우수한 기술, 개량된 기술, 이게 개발하고 라이센싱에만 주력하겠다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MP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MP 업무에 주력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ICT 업종이 지금 주력을 이루는 우리 국내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